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백선입니다. 지난주엔 크로키 시작 전 준비 운동을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전으로 들어가 크로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럼 우선 크로키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시작해 보아야겠죠? 크로키란 대상의 동세나 형태, 포인트 등을 관찰하여 빠르게 표현하는 스케치 기법을 의미해요. 우리는 크로키로 형태나 동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볼 것인데요. 시작 전에 크로키 자료를 보통 어디서 구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의상을 크로키하고 싶을 땐 핀터레스트를 이용하고 인물 자체의 형태를 크로키하고 싶을 때는 여기나 여기 사이트를 이용해요.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처음 크로키를 그리시는 분들은 자료를 가져올 때 어려운 포즈보단 단순히 서 있는 포즈가 인체 비율을 공부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볍게 서 있는 인물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줘야 할 것은 이 포즈의 큰 실루엣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큰 실루엣을 잡아주며 대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후 인물의 큰 중심축이 되는 선을 찾아주고 팔다리 동세의 흐름을 잡아줍니다. 거의 쫄라맨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처음 이걸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크로키야 싶으실 수 있지만 이걸 통해 전체적인 동세와 흐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시해야 할 점은 선을 짧게 쓰기보단 길게 써주는 게 중요해요. 선을 짧게 쓰면 대상을 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세부적인 디테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고 길게 쭉쭉 그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배웠던 선 끊는 방법이 생각나시나요? 그걸 이번에 응용해보면서 쭉쭉 그어봅시다. 동세의 흐름만 그려주는 크로키는 짧게 10초로 연습하면 좋습니다. 만약 아무리 그려도 인물의 포즈가 딱딱해지고 자연스러운 맛이 안 산다 하시면 앞의 방식대로 그리는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큰 흐름만 잡은 지금은 쫄라맨 몸처럼 앙상한 상태잖아요? 거기에 덩어리를 크게 입혀줄 거예요. 덩어리를 나눠주기 위해선 사진을 보고 덩어리를 나눠서 분류해주는 연습을 해야 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큰 덩어리가 대체 뭔데? 싶을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진 위에 같이 그어보며 찾으면 훨씬 쉬워요. 펜을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분류해봅시다. 우선 머리 덩어리 하나를 크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덩어리로 보이는 몸통이 보이시나요? 이걸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는 기준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미를 상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개미가 이렇게 있으면 큰 덩어리로 분류해보라 하면 어떻게 나눠질 것 같나요?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땐 한 묶음으로 보이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꺾이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부분을 한 묶음으로 잡아줘요. 그럼 다시 인물로 넘어와서 사진을 작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머리 덩어리가 나눠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후에 꺾이지 않고 나뉘지 않는 큰 몸통 덩어리가 보이실 거고요. 그 이후엔 팔과 손을 나눠줍니다. 관절이 꺾이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기보단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덩어리로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꺾이는 부분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동세가 뭉치면서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그 후에 다시 관절이 나뉘는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발까지 묶어줍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세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나눠주게 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눈 것을 처음 그렸던 졸라맨 위에 같이 올려볼까요? 졸라맨은 레이어 투명도를 조절하여 연하게 해두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깔아둡니다. 손그림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렸던 졸라맨을 지우개로 연하게만 보이게끔 살살 지워줍니다. 그 위에 방금 저희가 찾은 큰 덩어리들을 붙여줍니다. 처음 졸라맨의 동세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살을 다 붙이고 실제 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포즈가 많이 엉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 기초 틀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 붙이고 나면 졸라맨이 아닌 타이어 광고에 나올 것 같은 인물이 되어 있죠? 이것을 사람처럼 보이게 해볼 거예요. 이 풍선인간에서 찾아줘야 할 것은 실제 사람의 실루엣이에요. 저희는 근육과 뼈에 따라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근육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에 옆에 있는 이 자료 사진의 힘을 빌릴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인물의 실루엣을 보고 굴곡을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크로키를 하면 그냥 손풀기만 될 뿐 공부는 전혀 안 되거든요. 저도 몇 년 동안 생각 없이 크로키 했다가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최대한 머리를 쓰려고 노력하면서 그려요. 나중에 근육을 배우게 되면 크로키 과정에서 공부의 효율이 2배가 될 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유는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자세냐에 따라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이 되며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약간 풀이 과정을 다 알고 정답만 적는 느낌으로 그리는 것이죠.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상태라 자료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지만요. 다음엔 같이 공부하며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외곽선의 흐름을 그려보았으니 조금의 디테일함을 추가해 볼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졸라맨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잡고 큰 덩어리를 나눠줍니다. 그 후에 세부적으로 실루엣을 그려주면서 추가로 디테일함을 찾으며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 저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5분 정도로 잡고 크로키를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5분이 너무 짧다 느껴지시면 10분으로 잡으셔도 좋아요. 뭐든 그림을 그릴 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걸로 조금씩 맞춰가는 게 좋아요. 대신 시간을 너무 잡게 되면 크로키의 의미가 없어지며 드로잉처럼 디테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로 잡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크로키는 디테일하게 파는 것보단 전체적인 것과 대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빠르게 그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짧게 시간을 잡고 그리는 것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그리게 하기 위함이지 빠르게 그리는 것이 곧 잘 그리는 것이다 는 아니란 것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크로키를 할 때 비슷한 포즈만 그리게 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잘 그리는 포즈만 크로키하는 것보단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크로키 자료를 찾아 그려야 효율이 더욱 커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흐름보단 인체 위에 입혀지는 옷주름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되어서 누드 크로키보단 옷을 입은 사람의 크로키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크로키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크로키가 어렵거나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크로키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